제대로 한번 합시다. 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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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하시고 놀라시고 또 괴로우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특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가 끝까지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하는 저의 이 무능과 무력감에 많이 괴로워서 아닙니다. 정말 이동이 많았습니다. 예,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동쪽에 해가 밝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이 슬프다고 괴롭다고 뜨지 않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3.1절 날 약속한 대로 제2의 건국투쟁을 계속합시다. 이웃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결국 대통령직을 잃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 역사에 남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복권되실 때까지 또 우리 광장에도 위대한 우리 민족의 선각자고 또 세계 역사에 드문 진정한 개혁자이셨던 이승만 건국 초대 대통령과 또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키셔서 이렇게 그래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유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게 해주신 애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서서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의 헌화를 바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하고 진군합시다. 제가 오늘은 죄송하지만 법률 강의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헌재가 내린 판결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직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해해서는 부족하죠. 우리도 머리로 또 말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저들보다 더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저께 판결은 강인원 재판관이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판결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장에는요, 원래 탄핵 사유가 1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강인원 재판관이 소위 준비 절차를 한다고 하면서 쟁점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인데 한자를 요즘에 안 배우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굉장히 더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쟁점, 다투는 점이라는 소리, 다투는 그 포인트, 디스퓨트, 다투는 점, 이 다투는 점을 정리를 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점은 다투지 않고 어떤 점은 다투는가 하는 걸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재판 정리를 할 때 이분이 자기가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읽어보니까 13개인데 너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다, 산만하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줬어요. 자기가 국회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 쪽에서 그런 거 원할 리가 없죠. 그런데 5가지로 써줬습니다. 아예 제목을 써줬어요. 아예.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소장을 다시 써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판사가 이렇게 코치해주면 그대로 하면 이긴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이 아이고 하늘에서 귀인이 내려오셨네. 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 자기네 변호사도 안 해주는 걸 판사가 해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가르쳐준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다시 써왔어요. 지금 어저께 판결했다는 건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고 우리들한테 언론에 이렇게 소추했습니다고 알려준 그 소추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강인원 재판관이 자기가 1월 20 며칠인가 준비 절차 기일에 아주 자세하게 써준 그 5가지 사유 가지고 재판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기가 고소장 써주고 자기가 판결한 거야. 여러분, 이거 장구치고 북치고 이러면은 그거 무슨, 제가 그랬잖아요. 강인원 재판부가 보고 당신이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냐고.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자기네 변호사도 안 하는 걸 갖다 판사가 나와가지고선 고쳐주고 그대로 판결해 주는데 못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자격 바탕 시켜야 돼요. 자격 바탕. 이런 식의 판결은요, 자기가 고소장 써주고 자기가 판결하는 이런 소송은 전 세계에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해도 어저께 저 정규제 TV 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 점잖으신 분이 제가 보니까 어저께 완전히 소뚜껑이 열리셨더구만. 어떻게 화를 못 참으시더구만 정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민망해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나도 혹시 법정에서 저렇게 화냈었나? 저도 이렇게 좀 갑자기 나도 창피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는 그분이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일 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쓰러지실까봐 너무 화를 내시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화낼만 했어요. 정말 해도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법관이라고 그랬죠? 5천만 국민을 자기 어린애 무슨 종으로 알고 있나, 무슨 우리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슨 조선시대 참 일자 무식꾼으로 알고 있나. 제가 보니까 그 양반은 타임머신에 태워서 200년 전으로 조선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이 아니에요. 고시공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법시험 한번 합격하고 나니까 완전히 무슨 사법시험 합격 못한 사람들은 또 사법시험 합격해도 자기처럼 엘리트가 돼서 법관 자리에 못 오른 변호사들은 무슨 자기 무슨 졸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규제 선생님이 어저께 화내신 대로 오만합디다. 너무 오만해요. 같은 이웃들, 같은 민족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오만을 떠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글자가 한자 빠졌는가 봐.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저께 그 판결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3개 탄핵 사유별로 개별 투표한 게 아니라 일관해서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헌이라고 그랬죠? 네. 이 점에 대해서 도대체 이 양반이 뭐라고 판결을 했나 하고 이유를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표결 방법에 관해서 국회법에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자유랍니다. 이야, 참 글쎄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의회 자유주의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사유별로 탄핵해야 된다는 건 헌법 제65조에 직무 집행에 있어서 소위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되는 건 개별 사유가 위배되는 거지 그 전체가 합쳐서 13개가 합쳐서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3개를 다 합친다고 해서 무슨 위배되고 아니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법률 아시는 분 알지만 위배되려면 구성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13개를 다 합친 구성요건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사유별로 밖에는 구성요건을 맞출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엘리먼트가 맞는 게 개별 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래 의회는. 이렇게 의회한테 마음대로
면죄부를 주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사유 한 4, 50가지 섞어서 투표해버리면요, 어느 사유로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국회가 지네가 다 정치하는 게 나아요. 대통령 뭐하러 둬요? 그럴 바에는 나라만 혼란스러워질 텐데. 12년에 2번 꼴로 일어나면요, 앞으로 100년 동안에 12번인가 14번인가 일어나요. 탄핵이. 나라 망하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러면 이렇게 명문 국회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합헌이다, 무엇이든지 합헌, 이러면 헌법의 적법 절차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이 헌법보다 우월하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헌법이 최고의 법인데 국회법 아래로 들어가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란 건 헌법을 지키는 재판소예요. 법률을 지키는 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 헌법보다 우선한다면 헌법재판소 뭐하러 둬요?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다 하면 되지. 헌법재판소는 없애야 됩니다. 자기 말대로 하면은 헌법재판소는 둘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 글 여러 번 이 광고에도 내고 뭐 여러 번 제가 텔레비 인터뷰도 해서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정원이 9명이죠? 네. 우리 국민들 다 알죠? 네. 이 9명이 재판을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결론을 내야 되는 9명의 이름으로 판결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판결서에는 9명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명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8명이 재판을 판결서를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야, 이거 무슨 기발한 이론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잘 읽어봤어요. 야, 이거 무슨 뭐 내가 미치고 몰랐던 게 있나 하고 그랬더니, 이거 참 이유가,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결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심리하고 판결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헌법 제23조에는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 조항에 22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1000원 구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22조는 뭡니까? 심판에 관한 규정이죠. 심판은 9사람, 23조는 뭐예요? 심리는 7사람. 그러면 심리하고 심판은 다른 거죠. 네. 이게 글자가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한자로 써보면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심리는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리자는 이게 요즘에 이분이 한자를 안 배운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자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문제예요. 심리는 뭐 이렇게 리자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결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결에는 9명,
조사에는 7명. 이 뜻입니다. 아, 근데 국어 사전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면 뭐하러 22조하고 23조가 따로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 양반이 심리하고 심판이 같다는 거야. 국어 점수가 몇 점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 이거 국어 실력에 문제 있어요. 국어 실력이 제가 보니까 중학생 수준 아닌가 싶어. 그러고 그것도 국어 실력은 둘째 치고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게 박한철 지난번 그만두신 임기 퇴임한 소장님하고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희수 재판관 이 네 사람이 자기네 판결한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네네. 8인 재판은 위헌이다. 그래 놓고 아니 이 사건은 그러면 위헌이 아니라니 이거 뭐야? 아니 몇 년 동안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의견이 뒤집어졌네. 그러면 내가 깜빡 뒤집어졌으면 지난번 게 잘못됐다든가 이번 게 뭐 잘못됐다든가 뭘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말이 없어. 양심의 문제야. 이거는 완전히 법관의 양심이 제가 보니까 없어진 사람이야. 이렇게쯤 되면은 요거는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보니까 인격이 조금 문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판사라면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일구이연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종을 마야. 아시죠? 제가 2월 27일 날 헌재에서 최종 변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국민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눈을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은 고의 없이 처벌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근대법의 가장 기본 원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아시죠?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고의 없이 이렇게 무슨 실수하거나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 이거는 인간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실수를 하는 동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만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너무 참 잘못이 많아서 저희 집사람한테는 맨날 그냥 고개 숙이고 삽니다. 우리 집사람 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주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잘못한 거는 인간끼리도 서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은 고의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실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사람을 치어 죽인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있어도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인 거는 고의 없으면 인간은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는. 그런데 요즘 특검, 뭐 우리나라 판검사들 보면요, 어느새 이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박영수 특검이 저 이재용 삼성회장 영장 띄고 기소장 쓴 거 보면요, 고의로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고의로란 말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슨 직권남용, 아니 누구야,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누가 그 김기춘 씨나 이 사람들이 이거 직권남용인 줄 되는 걸, 직권남용이라는 걸 알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어요. 맨날 하는 건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네들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죄가 안 되고 남이 하면 죄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무슨 이게 뇌물죄가 되는 줄 알고 무슨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무슨 뭐 재단에 기부한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나중에 걸리면 처벌될 것 같다 알면서 그렇게 돈을 남을 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고의가 없는 걸 갖다 처벌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말하잖아요. 신이 할 일을 지가 하는 거야. 맞아요. 자기가 무슨 신의 대리인입니까? 금방 떨고 앉아있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착해요. 제가 보니까 미국 같으면 아마 그냥 안 뒀을 겁니다. 우리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장에 봤더니, 아니 이번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30분에 걸쳐서 고의 없으면 처벌 없다는 걸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재판관님들은 하나도 모르시네. 다 잊어먹었네. 금세 또 잊어먹었어. 이 판결문에 보면 또 고의가 없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무슨 직권남용 최순실이 뭐 이걸 사업 좀 도와주고 뭐 이거 쭉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하는 걸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다른 대통령도 다 했으니까. 그거 다른 대통령도 다 한 건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한번 하자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이거 죄 되는데, 몰래 하자. 숨기면서 하자. 이런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직권남용은, 국회의원들은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네 선거 국민들 취직 부탁하고 이권 부탁하는 거 그 사람들 업무 아닙니까? 아니 지네들은 맨날 하면서 대통령만 가지고 직권남용이래. 이거 뻔뻔한데 내가 보니까 헌재 재판관님들도 더 뻔뻔하시대. 그것도 또 그냥 죄래. 이래서 이게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대목이 제가 참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이번 판결문 보시면요, 아주 판결문 처음에 가서 들어보신 분들 이야기는 헌재가 무죄하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판결문 떡 들었더니 국회에서 왜 제일 큰 죄라고 한 게 뭡니까? 세월호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씨가 직접 하명하셨다는 거로는 들었는데 이걸 꼭 죄를 넣으라고. 자기는 세월호 때 열심히 수염 깎고 뭘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자기 아주 전공 분야다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 세월호 부분은 또 무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무죄 나는가 보다 이랬어요. 제일 큰 게 무죄니까. 조금 있다 또 뇌물도 무죄야. 하하 이제 끝났구만. 이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갑자기 곡조가 틀려져. 이거 국회에서 제일 죄가 안 되고 가볍다고 한 거, 맨 끄트머리 13개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던 거, 그거를 또 들먹이더니 이거야말로 큰 죄라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큰 죄라고 해서 치고는 무죄가 되고 작은 죄라고 한 거는 판사가 큰 죄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가 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네가 한 거예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원한이 있는지. 정권을 잡겠다는, 국회의원들이야 정권 잡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럴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권 잡겠다고 하나? 그것도 아닐 텐데 정의감으로 하나? 아니 그 정의감으로 한다 그러면 국회가 제일 무겁다고 한 거로 딱 그 결판을 내야지. 어떻게 제일 가볍다고 한 거 가지고 찍어서 그걸 가지고 뒤집어서 탄핵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뭐 좀 정신 상태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참 봅시다. 제가 그래서 뭐 깨끗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풀린 게 하나 있어요. 설명이 쉽게 되더라고.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제동 팥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앞뒤가 쫙 뚫려. 그렇잖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왜 그러는지 금방 알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몰라서 이거 무거운 걸 가볍다 그러고 가벼운 걸 무겁다 했으니 이걸 내가 고쳐드려야지. 법을 잘 아는 내가 고쳐드려야지. 이거야.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 보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인원 재판관님 보고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구만. 아마 제가 바르게 찔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화낼 게 없잖아요. 그냥 허허허 농담하시네 하고 웃으면 되는데 화내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봐. 자, 그 다음에 까지 요거 조금 증거 없는 소추 아니냐. 소추장 만들 때 증거 없이 조사 안 하고 그냥 해놓고 부랴부랴 나중에 특검시켜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선소추 후 조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된다. 저희가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도망가시나 했더니 우리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야, 참 말 잘한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 그러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 없이 기소하지 말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명문 규정이라면 없는 거예요. 왜? 상식적인 거는 굳이 명문 규정 안 두는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침 뱉지 마라 이런 것도 다 법에다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도 국민 상식, 사회 상식은 엄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는 적법 절차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어떤 국민을 사람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적법한 절차라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 법의 어느 법률에도요 적법 절차를 설명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없으니까 헌법에 있는 적법 절차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이 헌법재판관님들의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무슨 법과대학 첫 1학년 한 학기만 달려본 사람이면 그 헌법의 적법 절차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는 알아요. 적법 절차가 뭐라고 설명된 건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적법 절차는 이거다라고 설명한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적법 절차라는 건 그냥 무의미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법률과 모든 처분과 모든 재판과 모든 행정처분 모든 것은 다 이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는 요 두 단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상식이에요. 국민 상식입니다. 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인간의 양식이에요.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증거 있어야 조사 기소한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냐? 나는 그냥 기소 던져놓고 자 그놈이 빠져나가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합법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의심할 만한 범죄가 될 만한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만한 완벽한 증거를 붙여야죠. 그 증거를 붙여서 기소장을 쓰는 거지. 기소장 써놓고 나서 증거 찾겠다? 그런 검사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 그렇게 무식한 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잘려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소하면 체포합니다. 체포해. 그 검사.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해놓으면 그 사람 맨날 그 재판 끌려다녀가지고 조사받아야 되고 무죄 받으려면 변호사 사야 되고 아니 그게 보통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거도 없이 그래 네가 용하게 한번 빠져나가봐. 그러면은 그 국민을 갖다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명문 규정으로 검사는 증거를 갖춰서 완벽한 증거가 있을 때 기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 조금 무식이 좀 지나쳐요. 이게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또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 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 이런 재판관은 다연코 헌법재판소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바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SNS하고 다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언론, 검찰, 법원, 국회 모두가 다 이렇게 참 완전히 이렇게 주체 사상에 이렇게 물드는 거는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 1987년 민주헌법 이래 거의 30년 동안 저들이 자유를 틈타서 열심히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무슨 노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린애 때부터 세뇌시켜 놓았기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오랫동안에 열심히 참고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요 이제 이 탄핵이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제 대통령 검찰에서 잡아가겠죠. 특검 다시 나오겠죠. 국회는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이제 악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2달 만에 후닥닥 선거를 해서 정권 잡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조 모든 우리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하는 완벽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없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좌파 정부가 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냉철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번에 좌파 종북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들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결단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저들의 정권 장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단결해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법치주의를 재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형제들이여 뭉칩시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